아, 이 할망구가 말이 많네. 늙었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돈이나 내놓을 것이지. 오늘 번 돈 다 내놔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초겨울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행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질 무렵 오래된 주택가 골목 어귀에는 어김없이 따스한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죠. 바로 박순자 할머니의 붕어빵 포장마차였습니다.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관리된 포장마차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쉴 새 없이 붕어빵 틀을 뒤집고 계셨습니다. 반죽 익는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팥소 냄새는 지나가는 이들의 허기진 배를 그리고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동네의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10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붕어빵을 구워오셨습니다. 억척같이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내신 할머니셨죠. 이제는 어엿하게 자라 제 앞가림을 넘어 어쩌면 넘치도록 자라고 있는 아들이 매달 두둑한 용돈을 보내왔지만 할머니는 이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얼굴 마주하고 따끈한 붕어빵을 건네며 웃음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하셨죠. 허리가 굽고 밤이면 다리가 저려왔지만 할머니,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하는 손님들의 인사에 고단함도 잊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따라 밤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고 할머니의 포장마차 앞도 평소보다 한산했지요. 슬슬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사내 서넛이 어슬렁거리며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싸구려 광택이 도는 점퍼, 제멋대로 물들인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껄렁한 태도까지 누가 봐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용돈벌이나 하는 동네 건달들이 분명했습니다. 어이 할망구,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은 맞고 하는 거요? 무리 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사내가 바닥에 침을 찍 뱉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셨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으셨죠. 이런 일은 젊어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겪어봤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곁에 남편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젊은이들, 뭘 그리 잘못 본 게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뭘 바라고들 이러시오. 뭘 바라냐고? 이 동네가 다 우리 구역인데 여기서 장사하려면 당연히 자릿세를 내야지. 할망구가 여기서 편하게 장사하게 우리가 지켜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오. 옆에 있던 유난히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여기서 벌어봐야 얼마나 된다고 젊은이들 과자 사 먹을 돈도 안 나올 텐데 그냥 가던 길 가시게. 아, 이 할망구가 말이 많네. 늙었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돈이나 내놓을 것이지. 오늘 번 돈 다 내놔봐. 신경질적인 목소리의 마른 체격 사내가 소리치며 진열되어 있던 붕어빵 몇 개를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곱게 구워진 붕어빵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뒹굴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죠. 바로 그때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기 위해 다가오던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왜 연세 드신 분한테 이러세요? 너무 심하시잖아요. 뭐야? 상관 말고 꺼져. 어디서 끼어들어? 노란 머리 건달이 여성을 향해 험악하게 소리치자 여성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에 다른 행인들도 몇몇 있었지만 모두들 그 광경을 못 본 척 외면하거나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할머니를 도우려 하지 않았죠. 건달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맞지, 할망구. 당신 편은 아무도 없어. 얌전히 돈 내놓으면 우리가 곱게 보내준다니까? 돈통 어디다 숨겼어? 덩치 큰 사내가 할머니의 작은 돈통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세게 탁 쳐내셨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약해졌지만 평생 땀 흘려번 돈을 날강도 같은 자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지들 말게. 이건 내 피 같은 돈이야. 이러면 못 써. 할머니의 예상외로 완강한 저항에 건달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아,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좋게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노란 머리 건달이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힘없이 뒤로 밀려난 할머니는 포장마차 기둥에 머리를 살짝 부딪히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짧은 신음과 함께 할머니의 눈가에는 설움과 아픔이 뒤섞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붕어빵 몇 개가 할머니의 신세처럼 차갑고 더러운 아스팔트 위에서 처참하게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야, 그만해라. 사람 다치면 골치 아파진다. 그나마 마른 체격의 사내가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한 노란 머리는 넘어진 할머니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위협했습니다. 돈통 어딨냐고. 빨리 안 내놔. 건달들은 이제 대놓고 포장마차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을 담아두었던 종이 봉투가 찢어지고 밀가루 반죽통이 엎질러졌으며 애써 준비해둔 파스노통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할머니는 넘어진 채 평생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작은 포장마차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죠. 건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돈통이었죠. 하지만 열어본 그들의 표정은 실망과 짜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A씨, 겨우 이거 벌었어? 젠장, 푼돈이잖아. 노란 머리 건달이 투덜거리며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아무렇게나 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머니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추위와 싸우며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을 쏟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빼앗기 쉬운 약자의 하찮은 재산일 뿐이었죠. 가자. 괜히 시간만 버렸네. 할망구, 다음번엔 두둑하게 준비해 놓으라고. 알았어? 덩치 큰 건달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향해 침을 뱉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까 할머니를 도우려다 건달에게 험한 소리를 들었던 그 젊은 여성이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서 다급하게 어디론가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 토박이로
어릴 적부터 순자 할머니의 붕어빵을 먹고 자랐기에 차마 이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통화의 상대는 바로 순자 할머니의 하나뿐인 아들 강민준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지금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포장마차에 웬 건달들이. 네, 어머님을 밀치기까지 했어요. 예, 골목 어기 그 자리 맞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의 별실. 겉으로는 건실하고 능력 있는 중견 유통업체 대명 유통의 사장으로 알려진 강민주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저녁 식사를 겸한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대화를 이끌어가던 그의 휴대전화가 낮은 진동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죠. 평소 그의 어머니 근처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용히 주변을 살피도록 지시해둔 믿을 만한 동네 청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파트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통화 버튼을 누른 강민준의 표정은 통화 내용이 이어질수록 급격하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머물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냉정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위치 확인됐나? 알았다. 바로 가지. 전화를 끄는 강민주는 파트너에게 급한 일이 생겨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싸늘한 분위기에 파트너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죠. 별실을 나온 강민주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다. 지금 즉시 개포동 골목 어기, 붕어빵 포장마차. 조용히 처리한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옛 보스? 하는 짧고 절도 있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바로 서울밤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나 좀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아 더욱 무서운 조직, 양은 냄비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이름은 투박했지만 그들이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잔혹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그리고 그 양은 냄비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보스가 바로 평범한 붕어빵 장수 할머니의 아들 강민준이라는 사실은 극소수의 핵심 조직원 외에는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에는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포였죠. 강민주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몸을 실으며 운전기사에게 짧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밤의 도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과 감히 그 어머니에게 손을 댄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시 순자 할머니의 포장마차 앞이었습니다. 건달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하찮은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고작 푼돈을 빼앗았을 뿐이지만 힘없는 노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뚤어진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노란 머리 건달은 바닥에 다시 한번 보기 흉하게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8. 오늘은 이걸로 싸구려 소주나 진탕 마셔야겠네. 할망구, 다음엔 두둑하게 준비 안 해놓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나. 그의 옆에 있던 덩치 큰 건달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비열한 웃음소리를 흘렸고 마른 건달은 빼앗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동전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밤에 찬 공기가 뒤섞여 불쾌한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자신들의 더러운 발걸음을 옮겨 이 골목을 떠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밤의 정적을 가르며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여러 개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순식간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골목 입구와 주변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선두 차량은 정확히 포장마차 앞을 가로막았고 뒤따른 차들은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빈틈 하나 없이 건달들의 도주로를 원천 봉쇄하는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흡수하며 더욱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냈고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모든 차량의 문이 기계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림잡아 67명, 아니 그 이상의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부터 구두까지 마치 복제된 것처럼 똑같은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빳빳하게 각 잡힌 와이셔츠와 은은하게 빛나는 동일한 디자인의 넥타이핀은 그들이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철저한 규율로 통제되는 조직임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조소도 아닌 오직 훈련된 무표정만이 존재했죠. 그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잘 조련된 맹수들처럼 조용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건달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구둣발이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마저 절제되어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은 건달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얻은 듯 거들먹거리던 건달들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동네 파출소 순경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감, 어설픈 라이벌 조직의 패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섬뜩함.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노점상 할머니가 아니었거나 혹은 그 할머니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멀게 느껴졌죠. 뭐야 당신들 누군데 남의 앞길을 막아? 노란 머리 건달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허세를 끌어모아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리고 있었고 끝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들킬까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건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뱀의 눈처럼 냉혹하고 무감정했습니다. 싸움 실력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거대한 기계 앞에 선 듯한 혹은 거대한 자연의 재해 앞에 선 듯한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오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자신의 턱 밑까지 다가와 서늘한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었죠. 주변에서 어렴풋이 상황을 지켜보던 소수의 행인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황급히 건물 뒤나 더 깊은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몇몇 가게는 서둘러 셔터를 내렸고 골목 안은 순식간에 무겁고 질식할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마치 장송곡처럼 귓가를 맴돌며 건달들의 불안과 공포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듯 했습니다. 건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본 그들의 눈에는 이미 죽음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듯 포위망 뒤쪽에서 다른 세단들보다 확연히 더 크고 웅장한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 한 대가 사르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그 차의 등장은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고 주변에 있던 검은 정장 사내들조차 미세하게 자세를 고쳐잡으며 경의를 표하는 듯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정중하게 뒷문을 열자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의 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듯 완벽하게 맞는 이탈리아 최고급 브랜드의 다크 네이비 수트, 그리고 수트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까지. 그의 존재 자체가 압도적인 부와 권력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붕어빵 할머니의 아들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이나 이미 공포로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건달들에게는 단 한순간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바닥의 차가운 기운과 방금 전의 충격으로 인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앉아 있는 그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 그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아스팔트에 닿을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죠. 그는 어머니 바로 앞에 이르자 자신의 수천만 원짜리 수트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자를 대하는 순례자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안색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넘어져 다친 곳은 없는지, 혹시라도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신 건 아닌지 주름진 손끝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눈부시게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과 흙먼지가 묻은 옷깃을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부드럽고 섬세해서 조금 전 건달들이 휘둘렀던 무자비한 무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더 깊은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을 만큼 한없이 부드러웠고 진심 어린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묻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들의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의 주변을 둘러싼 살벌한 분위기에 순자 할머니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평범한 회사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쩐 일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아이고, 민준아, 어미는 괜찮다. 괜찮으니 너 제발 위험한 짓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과 눈앞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어머니께서 이런 험한 일을 겪으시게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아들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깊고 걱정스러운 눈빛에 순자 할머니는 결국 가동안 억눌러왔던 서름과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참았던 눈물을 와락 쏟아내고 마셨습니다. 강민주는 말없이 그런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드리며 잠시 후 조용히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듯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밤바람에 떨고 있는 어머니의 어깨에 정성껏 덮어드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그는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으신 것을 확인한 강민주는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바닥에 납작 엎드려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떨고 있는 건달들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가면을 쓴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어머니를 향하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심해의 암흑보다 더 깊은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희미한 곡선이 그려졌는데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맹수가 짓는 잔혹한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 표정 변화만으로도 주변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는 건달들에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구둣발이 아스팔트 바닥을 밟는 소리는 이제 건달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고하는 장송곡의 전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건달들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동안 건달들은
자신들의 심장이 공포로 인해 터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숨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그들은 미동조차 할 수 없었죠.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엉망이 된 포장마차, 바닥에 흩어진 붕어빵, 그리고 어머니의 옷에 묻은 흙먼지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건달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얼음 조각을 씹는 듯한 나지막하지만 골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께 감히 손을 대?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망치로 내리찍듯 힘주어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살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해서 건달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자 그들의 죄를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와도 같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그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였고 그 무게에 짓눌려 건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노란 머리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발작하듯 온몸을 떨며 이마가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에 미친 듯이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살려달라는 말과 잘못했다는 말이 뒤섞여 거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흐어어,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눈이 삐어서 하늘 같은 분의 어머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개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그의 처절한 모습은 옆에 있던 다른 건달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들 역시 앞다투어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말,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맹세들이 뒤섞여 듣기에도 역겨운 소음이 되어 골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마른 체격의 건달은 극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바지에 오줌을 지렸고 그 지린내가 역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덩치 큰 건달은 헛구역질을 연신해대며 거의 혼절 직전의 상태로 바닥에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공포에 잠식된 벌레들의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표정에는 여전히 티끌만큼의 변화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비굴하고 처참한 애원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그림자처럼 서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오른팔 중년 남성에게 아주 짧고 간결하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이 더러운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한 짜증과 함께 마무리하라는 냉혹한 명령이 담겨 있었죠. 네, 보스. 오른팔은 보스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보스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냉철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건달들을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마치 얼음 조각을 뱉어내다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이 오늘 누굴 건드렸는지 죽기 전에 똑똑히 알려줘야겠지? 아니,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이었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건달들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어버릴 듯한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음절에 힘을 주어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너희 같은 길거리 쓰레기들은 평생 그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할 자격도 없는 이 서울밤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 중 한 분이신 우리 양은 냄비파 강민준 보스님의 단 하나뿐인 혈육, 하늘처럼 모시는 어머님이시다. 너희는 오늘 감히 신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에게 돌을 던진 거다. 양은 냄비파 보스? 그 이름이 마치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골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건달들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한 방울의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고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맸으며 멍하니 벌어진 입에서는 침인지 거품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작 동네 양아치 수준인 자신들이 전설 속의 존재처럼 여겨지던 이름만 들어도 삼류 조폭들은 오줌을 지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조직의 정점, 그것도 조직원 전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보스의 어머니를 자신들의 더러운 손으로 건드렸다는 사실. 그 엄청난 현실의 무게가 그들의 빈약한 정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려달라고 빌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공포는 이미 뇌 기능을 마비시켰고 그저 본능적인 떨림만이 남아있는 숨 쉬는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맞이하게 될 파멸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완전한 절망감이 그들의 영혼을 차갑게 휘감았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듯 그의 의식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머니의 안위와 엉망이 된 포장마차를 복구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욱 낮고 차가운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포장마차다. 먼지 하나, 흠집 하나 없이 처음 상태보다 더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부스러기 하나까지 전부 깨끗하게 치워. 그리고 저기 저 더러운 것들은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치워. 깨끗하게 치워라는 마지막 말에는 단순한 제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말소,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냉혹하고 최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예, 보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정장 사내들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혹은 효율적인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는 어디선가 가져온 전문가용 청소도구와 눈부시게 빛나는 새집기들을 이용해 순자 할머니의 포장마차를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엎질러진 반죽과 팥소는 특수 약품으로 흔적도 없이 지워졌고 낡고 찌그러졌던 붕어빵 틀은 최고급 스테인리스 재질의 신형 틀로 교체되었습니다. 금이 같던 플라스틱 의자는
푹신한 쿠션이 달린 안락한 의자로 바뀌었고 얼룩덜룩했던 천막은 방수, 방염 기능까지 갖춘 고급 재질의 산뜻한 새 천막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신속해서 불과 몇 분 만에 초라했던 포장마차는 마치 최고급 백화점의 쇼룸처럼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다른 한 무리의 사내들은 이미 넋이 나가 축 늘어진 건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건달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축장의 인부들이 폐기할 고깃덩어리를 다루듯 혹은 오물수거 업체 직원들이 쓰레기 자루를 처리하듯 아무런 감정 없이 건달들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달이 마지막 발악처럼 희미하게 몸부림쳤지만 옆에 있던 사내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하자 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짐짝처럼 세단의 뒷좌석이나 트렁크 안으로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쿵하는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세단들은 잠시 후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더 불길한 기운을 풍기며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인지, 그들이 어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강민준의 명령대로 정말로 깨끗하게 치워진 것입니다. 모든 불쾌한 흔적들이 사라지고 골목 안에는 다시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에는 오직 말끔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검은 정장 사내들의 절제된 움직임만이 남아 있었죠. 강민주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차 뒷좌석 문을 열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했습니다. 폭신하고 안락한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곁에 있는 아들의 단단한 존재감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전 아들의 명령과 함께 사라진 젊은이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아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냉혹함을 떠올리며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은 것이냐? 어미 때문에 내가 또 나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아까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과 연민이 담긴 질문에 강민주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다시 어머니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편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세상에는 동정할 가치조차 없는 악한 존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머니처럼 선하고 약한 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어머니를,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그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둠 속의 심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집으로 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창문을 통해 아직 남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짧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완벽하게 하라는 무언의 지시였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순자 할머니는 밤새 뒤척였던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밤의 일이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평생 해왔던 대로 다시 붕어빵을 굽기 위해 습관처럼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할머니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포장마차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제의 그 초라한 포장마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포장마차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의 무력과 난동의 흔적은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던 모든 것들은 반짝이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스테인리스 붕어빵 틀 앉으면 구름 위에 앉은 듯 푹신한 새 의자, 찬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줄 듯한 두툼하고 산뜻한 색상의 천막, 심지어 할머니가 발을 디디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아들의 세심한 배려와 강력한 힘이 만들어낸 완벽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놓았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할머니는 아들의 서늘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던 눈빛을 떠올리며 고마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풍경은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성껏 구운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붕어빵의 맛은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경외심,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골목 안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온갖 추측과 과장이 덧붙여졌습니다. 붕어빵 할머니 아들이 사실은 나라를 움직이는 비밀 조직의 보스다. 어머니를 건드린 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바다에 뿌려졌다. 밤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할머니를 몰래 지킨다 등등. 진실이야 어찌되었든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순자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녀의 작은 포장마차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가게 주인들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거나 장사 준비를 슬쩍 도와주는 등 이전에는 없던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러한 변화를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선물한 반짝이는 새 붕어빵 틀을 바라보며 가끔 복잡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다시 반죽을 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녀의 작은 세상은 그녀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에 의해 조용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붕어빵 포장마차는 그렇게 변함없는 온기와 달콤함 속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평화를 간직한 채 오늘도 따스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깨지는 날에는 또다시 조용하지만 무서운 그림자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 모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